있다 없다고 있으면 적용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법령체제 문장 작성 원칙 준선, 이거는 되게 이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잘 체크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드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이거를 잘 참고하셔서 해야 돼요. 상위법령 규정수, 아까 그 조례 제가 하나 보여드렸죠. 빈집 지원 조례. 그런 형식에 따라서 쭉 되는 거예요. 뭐 상위법령 규정수를 잘 따르고 있는지, 일반적인 법체계의 규정수를 따르고 있는지, 사용하는 용어의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위법령하고 자치법규에서 용어가 모순되는 게 없는지, 그리고 불명확한 내용이 없는지. 이 조례는 정확한 내용만 담게 돼 있어요. 명확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인용 조문이 맞는지. 그러니까 다르게 만들면 안 돼요. 광역 조례하고 법률에, 그 위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기초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 조례가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국어법에 맞는지, 그리고 일본식 표현은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죠. 실제 뭐 저도 어떤 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시면 되고요.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이나 개정문 작성 원칙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 참고 자료를 여기다 적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 끝나면 자료를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적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참고 자료로 만들었고, 제가 오늘 쓴 PPT 자료 중에 일부는 여기 참고 자료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일부 수정한 게 있고, 그리고 특히 이게 조례 자치법규 문제는 창조가 없어요. 다 있는 것을 강의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을 쓰고 또 다른 데 인용할 때 이런 것을 잘 참고하시라고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원래 2시간 계획하고 제가 왔는데 요청도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사무처의 요청이 있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요청을 대신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 꼭 조례뿐이 아니라 뭐 의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다른 거 있으면 제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게 따끈따끈한 책을 하거든요. 이거 제가 쓴 책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책 팔러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어제 나온 책이에요.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이 책입니다. 이게 알파 미디어에서 나왔는데 어제 나왔어요. 이 책을 왜 만들었냐? 요거는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10개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출간했는데 제가 KTX 타고 내려오면서 이걸 쫙 읽었어요. 아주 쉽게 의회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 재산신고 60일 이내에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재산신고 대상이에요. 이제 재산신고하다 보면 재밌는 거 하나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이제 뭐 이게 이제 남편이 아니면 뭐 어디 처갓집에 장모가 몰래 자녀 명의로 애금 통장 만들기 다 드러납니다. 이거 다 드러납니다. 재산은 이제 남편 거 부리 거 뭐 장모님이 줬던 아니면 뭐 친정 뭐 몰래 줬던 이거 다 재산 신고하면 다 드러나요. 거기서 신고 잘못하면 아시죠? 처벌받는 거 신고 제대로 하셔야 60일 이내에 그런 내용부터 뭐 지방의원 그 보도자료 만드는 거 뭐 제가 강의한 내용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을 이 책으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 저자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10명이 만든 거예요. 공동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한테 소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서울시 구의원 263명 강의할 때 이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소개를 못 해드렸고 서울시 의원들은 그때 애사심사하고 행정감사 요점만 강의해달라고 해서 행정심사하고 애사심사 요점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제가 책을 설명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하신 거 꼭 이 조례뿐이 아니라 의회 전반에 궁금하신 질의응답을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수성구 의원으로 당선된 김두현입니다. 아, 네. 그- 장관님 지역구나. 아까 전에 네. 그 원칙적으로 소리는 이제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선제 그 네. 선제적, 선도적. 예, 선도적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 네, 입법할 수도 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사후 약간 모순되는 얘기일 수도 네, 네,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후속 조치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 조치하는 경우가 네, 있다 네. 했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그게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부천에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조례로 만든 거예요. 그 부천에서 우리 초기에 지방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혹적인 의원님들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시민운동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이 이걸 처음 만든 건데 상위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었어. 근데 이게 무슨 침해다, 주민의 권리 침해, 흡연자가 있잖아요. 권리 침해다,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논쟁이 많아서 강행을 하니까 이거를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법적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이냐 침해냐, 근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자치법규가 만들어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막 따라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입법 미비구나.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보완한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상위 법령이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걸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입법 미비의 허점을 찾아내서 선도적 입법을 한 거죠. 자주. 설명이 됐나요? 그냥 상위 법령에서 딱 규정이 있는 건 못해요. 위반해서. 근데 그게 없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사전 집행하는 네. 집행지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네, 네. 지방의회에서 그걸 올려서 지금 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의원님이 이 동료 의원님들 위해서 그런 사례를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예. 있습니까? 와, 이 인권 강의부터 연달아서 많이 지치셨나 본데요.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동구에서 출마해서 이번에 당선된 권상대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데 기관 위임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 네. 즉 구청 입장에서 보면 단체 수임, 기관 수임 사무가 되는데 그 구분을 공무원들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질의했어요. 지금 동장의 수입, 임금, 통장들의 임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줘요. 맞죠? 구 예산으로 주는데 업무를 구의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입법을, 통장 추장을 인상하고 못하고는 국회 입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사무예요? 일단 그걸 하나 질문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간담회 하면서 느끼는데 아까 앞에 말씀하셨지만 대구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조금만 하면 또 올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했고 옛날 그대로 있고 입법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 조직권 있잖아요. 고유의 권한으로서 조직권 행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옛날 그대로 했어요. 지금 뭐랄까 그 사무국의 어떤 사무국장의 구의 사무국장은 의장의 추천으로 단체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입법권이 굉장히 무시당하는데 그래서 그 사무처의 직원들이 흔한 보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지금 손이 안 대고 있어요. 전문위원도 가히 구청장의 어떤 손해에서 자주지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내가 이제 딱 길어지는데 의회 규칙을 아까 보니까 조례로 되지 않는 거라 그러는데 그래서 규칙을 개정한다 할까
또다시 일부 개정, 전부 개정을 하는 그 부분에서 방법적으로 어떻게 좀 가능한가 싶은 예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첫 번째 그거는 국가 유임 사무죠. 단체 유임 사무죠. 국가 사무인데 돈이나 이런 거는 그 여기서 기초에서 주잖아요. 국가 유임 사무죠. 단체 유임 사무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사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단체 유임 사무는 자치 사무로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다 자치단체가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이유는 뭐겠어요? 국회의원님들이 왜 여러분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좌진 정책 지원을 왜 안 주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지원자.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답입니다. 60% 정답인데 실제로 광역의회 이제 우선적으로 광역의회 보좌관 제도 요 얘기는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그 문제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두 번째가 뭐였더라? 규칙. 네, 의회 규칙은 저는 개정하면 돼요. 개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정원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한 분이나 두 분이 됐죠. 그러니까 뭐 거의 그래도 지금 몇 분 되시잖아. 그리고 이 기초의원님들 우리가 여야가 어딨냐? 응? 우리 지방의원의 권위가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이게 설득을 해야 돼요. 이제는 힘도 좀 계시고 그러니까 해서 의회 규칙을 바꾸고 그리고 정원조례 개정안을 내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해주려면 어떻게 돼? 예산이라든지 몇 가지 행정관에서 아킬레스 건을 잡아야죠. 여러분들이 잡아서 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왜? 전속적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제 무섭다. 여태까지 의회는 우리의 거수기야. 니네들이 다 내 말만 들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니네들 말하는 거 국회의원한테 일러서 니네 공천 하나도 안 줄 거야? 이제 이게 안 통할 수 있는 양당 경쟁 체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딜을 하고 아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의회의 위상은 의원님들이 만들지 사무처 공무원들 절대 안 만들어요. 집행공무원은 더 안 만들어주죠. 왜? 집행공무원은 의원님들이 제가 시청을 하면 좀 귀찮죠. 왜 자꾸 올려? 그리고 또 어떤 의원님은 민원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청탁하고 과도한 자료가 그럼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아킬레스건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회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고 타당 의원님들하고도 협조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왜? 지방의원의 위상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60%. 네? 60%. 40%는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지방의원 유급제가 됐어요. 무보수 명예직에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여의도에 다 직결했습니다. 기초 방역 없이. 그리고 삭발하고 그리고 국회로 막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당이 한나라당인가 무슨 민자당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민자당의 지방원들이 더 앞장섰어요. 왜? 거기가 좀 다수였거든요. 그래갖고 민주당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협의를 통해서 으쌰으쌰 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압박한 거예요. 야, 니들 우리 없이 선거운동 가능해? 지역구 관리 가능해? 이래서 이게 유급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보조 인력을 약간 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너무 업이 돼서 야 우리 정식 보좌관제 아니면 안 받아. 그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서 행안부, 국회, 저만 해도 국회를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국회 안행이, 지금 안행에 법률이 5개가 올라 있어요. 보장한 제도라든지 사무처 조직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아까 뭐 전문 이런 거. 근데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여기 뭐 아까 수성구 계셨는데 저 김부겸 장관님하고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저. 근데 김부겸 장관님도 제가 만나러 갔는데 이런 얘기를, 그 장관 보좌관 뭐 이준수 보좌관이라고 지금 있어요. 지역관리 자주 하시러 내려오실 건데 만났는데 이래요. 지방원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한마디로 멍멍소리라고 해요. 저 솔직히. 왜? 이제는 지방 분권의 시대예요. 지방방송 꺼져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방방송이 중심이 돼서 중앙정부를 움직여야 되는 시기예요. 실제로 여기는 대구니까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촛불 집회, 사실 그 촛불 집회가 무슨 무기나 이런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혁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근데 국가 권력이 중앙 권력에 공백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우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화장실 곳곳에 놔두고, 안 그러면 건물 다 개방하도록 시장에 요구하고, 뭐 물 같은 거 갖다 놓고, 다른 지역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지방분권의 힘이에요. 지방의 힘. 이제는 지방방송이 중심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60을 책임지지만 여러분들이 40%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이 없으면 그냥 마무리할까요? 예. 하여튼 제가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성향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굉장히 공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데서 이게 지방원이 되셨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지방원이 되셔서 정말 재선, 삼선, 단체장 이런 거 하셔서 정말 국가가, 저는 국가 발전 원동력이 지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제가 필요하시죠?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대신 사무처에